여학을 폐지하자는 신하들의 상소는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학이 부정한 악이며 여기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조선의 여학 2007년 방송된 KBS 한국사전 조선의 무희 파리의 여인이 되다 편은 리진이란 조선 궁중 무희의 험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콜랭드 플랑시 제1대 프랑스 공사는 고종이 외국 공사들을 위해 베푼 잔치에서 리진의 춤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고종을 찾아가 리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리진은 플랑시를 따라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리진은 서구의 문물과 가치를 배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896년 4월 27일 플랑시 공사가 조선의 3대 프랑스 공사로 취임하게 되어 리진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2017년 국립무용단의 작품 리진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리진의 이야기는 2대 프랑스 공사였던 이폴리트 플랑댕 저서 앙꼬레에만 나오지 조선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진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진과 같은 여자 예능인이 조선의 궁중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학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자 악인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연주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동양에서 악은 전통적으로 악가물을 모두 지칭하므로 여학이 그 셋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학의 활동 자체를 여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학을 폐지하라는 상소가 올라온다고 말할 경우 여학은 여학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학을 부르는 호칭은 아주 많습니다. 공인과 영인은 악인과 같은 의미라서 여공인과 여령은 여학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여기, 기약, 기생, 기녀, 창기, 가기 등도 여학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의 양인 여자는 사회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학은 모두 천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부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뉩니다. 양인에는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이 포함됩니다. 여학은 천인이므로 사가의 갑이나 성비가 아니라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신역으로 정부의 연양에서 악가물을 공연해야 했습니다. 신역이란 몸으로 치르는 노역인데 여기는 50세가 되어야 신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역이나 악공 또는 무동이 되어 이를 세습하였습니다. 여학은 서울뿐 아니라 외방, 즉 지방에도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여기를 경기, 지방의 여기를 향기 또는 외방여기라고 합니다. 경기는 대개 외방여기 중에서 뽑혀온 사람들인데 태평관 근처에 거주하며 장학원에서 악가물을 배우고 연습하였습니다. 태평관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만든 국영의 영빈관이며 서울 서섬운동에 있었습니다. 외방여기들은 지방정부가 설행하는 향연에서 악가물을 연행했습니다. 그 외 중국 사신이나 일본 사신이 경유하는 고을과 군대가 주둔하는 변방에도 여학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기가 하는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의 공식적 연향과 왕실의 소소한 모임에서 악가물을 연행합니다. 세조 원년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향에서 정대업이 연행되었고 여기가 창과 방패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양로연과 회례연에서도 임금과 중궁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술과 음식을 올릴 때 항상 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일을 악공과 여기, 무동이 담당하였습니다. 여기들은 공식적 연향뿐 아니라 왕실의 격구, 매사냥, 활쏘기 구경 이후에 베푸는 작은 연향에서도 악가물을 연행하여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악학계범 이건에는
정전에서 벌이는 예언에서 여기와 악공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왕이 평상시 거처하며 정사를 보는 것을 편전, 왕이 신하의 조배를 받고 정령을 반포하는 곳을 정전이라고 합니다. 왕이 조정신하와 더불어 정치를 행하는 정전과 편전은 외전으로 불리는 반면에 왕, 왕비, 대비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은 내전 또는 침전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을 예로 들면 근정전은 정전, 사정전은 편전, 강령전은 왕의 침전, 교태전은 왕비 침전, 자경전은 대비 침전입니다. 정전 예언의 여기와 악공의 배열. 꼭 정전 예언은 아니더라도 예언이면 이와 같다. 내전의 진풍정 및 고견, 활시압 구경, 행차, 사악의 여기, 악공, 악사, 가동, 관연 맹인의 수과 관복도 여기에 첨부한다. 악공들 앞에 여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줄 7명, 그리고 세로줄 7명씩 양편에 여기들을 배치하면 49명 더하기 49명에서 모두 98명입니다. 이들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릅니다. 정전의 예언에는 98명의 여기가 참가하는 것입니다. 악공은 궁중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던 전문 음악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악공들은 원칙적으로 공천 중에서 뽑혔으나 양인 신분으로 악공을 원하는 사람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장학원의 악공은 모두 악공적에 올라 세습적으로 전승되었고 50세 이후에야 악공적에서 벗어나 공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악공과 비슷한 개념으로 악생은 아악과 일무를 연주하였으며 이들은 향악이나 당악을 연주하였던 악공들과 구분되었습니다. 악생들은 양인 중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공천 중에서 뽑힌 악공보다 신분적으로 높았습니다. 악생들의 주요 임무는 궁중의 재래의식에서 등가의 노래, 문무 및 무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사는 악공이나 악생 중에서 우두머리 구실을 하였던 벼슬아치입니다. 관연맹이는 조선시대 궁중의 내연에서 관연합주나 가무의 반주를 맡았던 맹인입니다. 둘째, 사학에서 여기가 악가무를 연행합니다. 사학은 임금이 신하들이나 노인들에게 악공과 여기, 무동을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효행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관원들이 부모를 위해 장수를 비는 헌수잔치를 할 때 장학원에 여기와 악공을 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더라도 왕이 미리 신하를 배려하여 신하의 부모를 위한 헌수에 여기와 악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사학에 해당됩니다. 1493년에 편찬된 악학개법 2권의 사학을 등급별로 자세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1등 사학은 악사 1인, 여기 20인, 악공 10인. 2등 사학은 악사 1인, 여기 15인, 악공 10인. 3등 사학은 악사 1인, 여기 10인, 악공 7인. 4등 사학은 악사 1인, 여기 6인, 악공 5인을 보낸다. 이것을 보면 임금이 신하에게 여기와 악공을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라는 점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인조반정 후 조선 후기에는 서울에 장학원 여기를 두지 않았으므로 사학의 악공과 무동을 내려주었습니다. 셋째, 중궁의 연향과 친잠에서 악을 연행합니다. 여기들은 정월, 동지, 왕비의 탄신일 잔치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중궁이 명부들과 뽕잎을 타는 친잠 내에서도 음악을 연주하고 의장 드는 일을 합니다. 의장은 의식에 쓰는 무기 또는 기구입니다. 넷째, 교방가요를 부릅니다. 임금이 종묘와 선농단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거나 순행하거나 사냥하고 돌아올 때 여기가 노래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왕비가 온천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여기들이 가요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여기들이 올리는 가요를 교방가요라고 부릅니다.
선농단은 풍년을 빌던 제단인데 서울 동대문 밖에 있습니다. 설렁탕이라는 명칭은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 탕을 끓여 고루 나누어 먹은 음식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외방 여기가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 사신들이 통과하는 길목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연양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악을 연행합니다. 둘째, 변방 지역의 여기들은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 지방 관하에서 베푸는 연양에서 악을 연행했고 임금이 지방으로 순행할 때 가요를 올리며 임금이 탄 수레인 대가를 맞이했습니다. 여학은 연양에서 악가무를 연행하여 분위기를 활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고 사신연에서 연행하여 외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은 폐단도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여학 때문에 일어나는 풍기문란입니다. 태종 7년에 총재 기무는 대오군 황상의 첩인 가이아와 몰래 정을 통하고 그녀를 빼앗으려고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재와 대오군은 고위 무관입니다. 태종 조의 세자 양녕대군은 사신을 위한 연양에서 여기 봉지련을 보고 좋아하고 사통하고 몰래 봉지련을 궁중으로 들였습니다. 여기 초궁장을 정종이 가까이 하였는데 이를 모르고 양녕대군이 그녀와 사통하였습니다. 양녕대군의 아버지는 태종이며 정종은 태종의 형이니 정종과 양녕대군은 숙질 사이입니다. 여기 초요갱은 평원대군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죽자 화의군과 몰래 정을 통했고 나중에는 계양군과 만났습니다. 평원대군, 화의군, 계양군은 모두 세종의 아들로서 이복 형제입니다. 선조 때 사원부는 사신을 접대할 때 여학을 쓰지 말고 대신 남학을 쓸 것을 왕에게 건의합니다. 이유는 여학이 부정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남학이란 춤과 노래를 연행하는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연산군 7년 어무적은 여학을 폐지해달라고 임금에게 상소합니다. 대체로 창기는 미도로서 사람을 홀리기를 여우처럼 하기 때문에 비록 행검이 높고 지조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음부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학을 폐지하자는 신하들의 상소는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여학이 부정한 악이며 여기들이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기들의 춤이나 노래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자가 아니라 남학이 연행해도 그것은 여전히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대의 연예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지 못합니다. 노래와 춤의 방식은 이미 홀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식도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대로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여기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연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학 자체나 여기가 아니라 연행하는 여자를 보면서 색욕을 품는 것입니다. 여학 폐단의 책임은 여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욕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요. 인조는 즉위하자 장학원 여기인 경기를 혁파하였습니다. 그 후 외연에서는 남학을 쓰고 내연에서는 외방 여기를 서울로 불러올려 활용하였습니다. 여학의 11호는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고 광무연간에 이르러 광기의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학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학은 천민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능을 펼치는 예술인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감사합니다.